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검은 우산 아래로 세상이 흐려 보였다. 나는 지은 29살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아니, 평범하지 않았다. 내 삶은 이미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지 오래였다. 그날 회사 사무실에서 나는 상사의 손이 내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는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지은 씨, 오늘 야근 좀 해주실래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방으로 끌려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도망치지 못했다. 이게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 그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경찰서로 갔다. 성추행 신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법정의 무대가 되었다. 법정 문이 열리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공기 중에 섞인 종이 냄새와 사람들의 속삭임이 나를 압도했다. 변호사, 검사는 모두 나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있었다. 민지. 그녀는 원고 측 변호사였다. 키가 크고 검은 정장 차림에 긴 머리를 단정히 묶은 여자.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고 입술은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칼날 같았다. 피고인 지은 씨, 당신은 회사의 평판을 실추시켰습니다. 증거를 보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왜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파괴하려 하는가? 그녀는 나를 망치려던 변호사였다. 그런데 그날 법정에서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걸 느꼈다. 아니, 착각일까? 서울의 가을은 항상 쓸쓸했다. 나는 종로의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궁궐의 지붕이 고즈넉한 한옥의 기와가 나를 위로해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내 삶은 부모님의 기대와 맞물려 무너졌다. 지은아, 빨리 결혼해. 삼촌의 딸은 벌써 애를 낳았어. 엄마의 전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레즈비언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다. 소녀들의 부드러운 손길, 그들의 웃음소리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것은 죄였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박. 나는 숨겼다. 유일한 친구, 수진과만 공유했다. 그녀는 내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떠났다. 미안해, 지은아.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날 나는 무너졌다. 회사에서의 그 사건은 단순한 추행이 아니었다. 상사, 박 대표는 나를 특별한 프로젝트에 끌어들였다. 그래픽 디자인 회사, 크리에이티브 웨이브. 우리는 서울의 번화가,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그의 손이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참았다. 일자리 잃으면 어떻게 해? 그 생각이 나를 올가매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나는 항상 약자였다. 결국 나는 신고했다. 하지만 반대로 회사는 나를 해고 위협으로 고소했다. 명예훼손. 그게 시작이었다. 첫 재판날, 민지의 공격은 치밀했다. 그녀는 증인들을 불러 증언하게 했다. 피고인은 과도한 야근을 즐겼고 대표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증언자의 말에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거짓말. 하지만 변호사인 내 측, 늙은 아저씨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반박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민지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녀의 동공이 살짝 확대되는 걸 봤다. 호기심. 아니, 연민. 불가능했다. 그녀는 적이었다. 재판 후 로비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비가 내리는 서울거리, 우산을 쓰지 않은 나는 젖어 있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멈칫하더니 우산을 내밀었다. 이건 직업입니다. 감정은 개입시키지 않아요.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쳤다.
그 접촉이 전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도망치듯 사라졌다. 집에 돌아와 나는 울었다. 왜 그녀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할까? 왜 그녀의 눈빛이 나를 꿰뚫는 듯할까?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민지가 법정에 서서 나를 안고 속삭이는 꿈 내 편이 돼줄게 깨어나니 가슴이 아팠다. 이건 사랑의 시작일까? 아니, 미친 소리. 그녀는 나를 파괴하려는 사람이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거리의 포장마차에서 김밥을 사 먹으며 나는 생각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뒤틀린 걸까? 가족은 모른다. 부모님은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며 나를 딸로만 보신다. 지은아, 건강히 지내. 매주 오는 전화. 나는 거짓으로 웃는다. 네, 엄마. 잘 지내요. 하지만 속으로는 외쳤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예요. 도와주세요. 재판이 계속되었다. 민지의 전략은 완벽했다. 그녀는 증거를 쌓아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피고인의 일지, 여기 보이듯이 대표님과 데이트 기록이 있습니다. 거짓이었다. 하지만 증거는 조작된 듯 했다. 나는 절망했다. 내 변호사는 포기한 듯 했다. 지은 씨, 합의하는 게 어때요? 그의 말에 나는 분노했다. 아니요. 싸울 거예요. 그날 법정 밖에서 민지를 다시 봤다. 그녀는 커피숍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 들어갔다. 왜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당신도 알잖아요.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걸.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짧지만 깊었다. 그녀는 변호사로 성공했지만 가족의 압박에 시달린다고 했다. 아빠가 강요해. 결혼하라고. 나는 공감했다. 우리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포장마차에서 뜨끈한 호떡을 먹으며 우리는 웃었다. 그 순간 그녀의 미소가 진심처럼 보였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민지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어제의 부드러운 미소. 왜 이렇게 모순된 사람일까? 서울의 밤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강남의 번화함이 나를 비웃는 듯했다. 나는 일어나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봤다. 수진과 나, 대학 시절 찍은 사진. 그녀의 팔이 내 어깨를 감싸고 우리는 웃고 있었다. 수진아, 나 이제 어떻게 해? 나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나는 회사 동료를 만났다. 은지, 그녀는 유일한 지지자였다. 우리는 홍대 카페에서 만났다. 홍대의 거리는 항상 활기찼다.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의 그림,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워. 지은아, 포기하지 마. 너 잘못 없어. 은지의 말에 나는 고마웠다. 그녀는 내 비밀을 알았다. 레즈비언이라서 더 힘들지? 한국에서 그녀의 말꼬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싸워야 해. 재판이 세 번째로 접어들었다. 이번에는 민지의 본격 공격이었다. 그녀는 내 과거를 파헤쳤다. 피고인은 이전 직장에서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거짓말. 나는 소리쳤다. 아니에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판사가 주의를 주었다. 민지의 눈이 나를 피했다. 왜? 그녀는 속죄하려는 듯 보였다. 하지만 곧 그녀는 회복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내민 서류는 내 일기를 왜곡한 것이었다. 어떻게? 누가? 재판 후 나는 민지를 쫓아갔다. 법원 근처의 골목,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민지 씨. 기다려요. 그녀가 돌아섰다. 비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다.
뭐예요? 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 씨, 이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회사 지시예요. 박 대표의 돈이 그녀의 고백이 나왔다. 그녀는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병원비. 아빠가 암이야? 수술비가 필요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한국 사회의 압박, 가족의 짐, 우리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도와줄게요. 같이 싸워요. 내 말에 그녀가 놀랐다. 어떻게? 난 저기야.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따뜻했다. 우리는 가까운 찻집으로 들어갔다. 전통 찻집, 다도에서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어린 시절, 서울의 변두리에서 자란 이야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 아빠만 믿었어.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레즈비언으로서의 고독.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라서 가족에게 말 못해.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가 변했다. 비밀스러운 만남. 한강공원에서 산책. 가을 낙엽이 발밑에 쌓였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지은 씨, 당신 강에 그녀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렸다.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이 감정, 사랑인가? 하지만 재판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공격했다. 겉으로는, 속으로는 그녀는 증거를 조작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이 서류, 이 부분만 부정해. 그러나 갈등이 시작되었다. 박 대표의 압박이 세졌다. 민지 변호사, 제대로 안 하면 그의 전화에 그녀는 떨었다. 나에게 말했다. 포기할까 봐. 나는 안아주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몸이 내 품에 안겼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안 돼, 같이 가자. 그 밤, 우리는 키스했다. 한강의 불빛 아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하지만 이 사랑은 금기였다. 한국에서 두 여자의 사랑은 여전히 그림자였다. 재판 네 번째. 민지의 공격이 약해졌다. 그녀의 질문이 덜 날카로웠다. 판사가 눈치챘다. 변호사, 더 이상.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로비에서 박 대표가 그녀를 기다렸다. 뭐 하는 거야? 그의 분노.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나에게 왔다. 내 원룸. 지은아, 도망치자.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싸워야 해. 진실을 밝혀야.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다. 함께 시장에 가서 전을 사 먹었다. 그녀가 젓가락으로 전을 집어 내 입에 넣어주었다. 웃음소리가 터졌다. 민지야, 너 예뻐해. 내 말에 그녀가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녀의 전 동료, 변호사 친구가 경고했다. 민지, 그 여자랑 엮이면 끝장이야. 사회의 시선. LGBT에 대한 편견. 뉴스에서 본 기사. 한국, 동성애자 차별 여전.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를 사랑했다. 깊이. 겨울이 깊어지면서 서울의 공기는 차가워졌다. 눈이 내리는 날, 우리는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 안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우리 미래는 어때? 그녀의 눈이 먼 산을 바라봤다. 모르겠어. 하지만 너랑 있으면 따뜻해. 타워 꼭대기에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불빛, 우리의 사랑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재판은 5번째로 접어들었다. 이번에는 증인 신문. 박 대표가 직접 나왔다. 그의 눈빛은 독 같았다. 지은 씨는 날 유혹했어. 야근 중에. 민지의 차례였다. 그녀는 침착하게 물었다. 대표님, 그날 CCTV는 어디 있나요? 박 대표가 당황했다. 없어요. 민지의 미소가 번뜩였다. 그녀는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
비밀리에. 나와 함께. 그날 법정 분위기가 바뀌었다. 판사가 추가 증거 제출을 명했다. 로비에서 나는 그녀를 안았다. 고마워, 민지야. 그녀의 속삭임. 사랑해. 하지만 반전이 왔다. 박 대표의 비서, 그녀가 증언했다. 지은 씨가 먼저 접근했어요. 그리고 그 증언 뒤에 숨겨진 사진. 나와 수진의 사진. 어떻게? 누가 유출시켰나? 피고인의 성적 지향이 문제입니다. 회사 이미지를 해쳤어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나를 봤다. 눈빛에 죄책감. 미안해, 지은아. 내가 실수했어.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내 원룸에서. 왜 내 과거를 파헤친 거야? 내 외침에 그녀가 울었다. 박 대표가 강요했어? 내 사진을. 내가 봤어. 수진 씨랑 그녀의 고백. 그녀는 내 비밀을 알게 된 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너도 날 이용한 거야. 문을 쾅 닫고 나간 그녀.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다음 날 나는 혼자였다. 은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민지 씨가. 그녀도 레즈비언이래. 은지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어떻게? 그녀의 과거, 숨겨진 이야기. 대학 시절 그녀도 여자를 사랑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포기했다. 아빠가 알면 그녀의 트라우마.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의 사무실, 강남의 고층 빌딩. 문을 두드리니 그녀가 나왔다. 피곤한 얼굴. 지은아, 미안해. 우리는 안겼다. 눈물이 흘렀다. 나도 사랑해. 하지만 이 재판, 어떻게 해?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가 내 편이 되기로. 판사님께 증언할게. 박 대표의 조작을 폭로할게. 하지만 위험했다. 그녀의 경력, 가족. 아빠 수술비, 어떻게? 나는 제안했다. 내가 도울게. 크라우드 펀딩 할게. 한국의 젊은이들, SNS에서 지지 모을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영상을 찍었다. 여성으로서, 피해자로서 목소리를 내어 영상이 퍼졌다. 해시태그 미투커리어. 반응이 폭발했다. 재판 6번째. 민지가 증언대에 섰다. 저는 원고 측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됐어요. 법정이 술렁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대표는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CCTV는 존재해요. 그녀가 USB를 내밀었다. 화면에 그날의 진실이 재생되었다. 박 대표의 손이 나를 강제하는 장면. 법정이 충격에 빠졌다. 박 대표가 소리쳤다. 거짓말. 민지, 내년, 그의 분노. 하지만 너무 늦었다. 판사가 체포를 명했다. 나는 울었다. 자유였다. 하지만 민지의 눈에 두려움이 있었다. 이제 나 끝장이야. 우리는 법정을 나서며 손을 잡았다. 기자들의 플래시. 두 분 관계는 질문에 우리는 웃었다. 동지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더 깊었다. 재판이 끝난 후 세상이 바뀌었다. 뉴스에 우리의 이야기가 실렸다. 변호사, 피해자 편으로 돌아서다 민지의 얼굴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녀의 사무소는 문을 닫았고 박 대표는 구속되었다. 하지만 승리는 쓰였다. 그녀의 아버지, 병원비가 문제였다. 아빠 수술, 연기돼서 그녀의 전화에 나는 달려갔다. 병원, 서울대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그녀의 모습, 지쳤다. 민지야, 같이 해결하자. 나는 안아주었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고마워, 지은아. 우리는 병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아버지, 백발의 노인. 민지야, 이 여자가. 그의 눈빛에 의심. 민지가 고백했다. 아빠,
지은이는 내 사랑이에요. 침묵.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한국의 전통 가족 변화의 시작. 나는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SNS, 인스타그램. 여성 피해자 지원 캠페인, 젊은 여성들의 지지가 쏟아졌다. 파이팅, 댓글들. 우리는 함께 모금을 했다. 한강에서 피크닉, 사진 찍으며 그녀의 웃음이 돌아왔다. 지은아, 너 덕분이야.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수진이 연락 왔다. 지은아, 미안해. 나도 레즈비언이었어. 하지만 두려워서 그녀의 고백. 우리는 만났다. 카페에서. 축하해. 민지 씨랑 수진의 미소. 용서의 순간.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 우리는 여의도 공원으로 갔다. 꽃잎이 흩날렸다. 민지야, 우리 결혼할까? 내 말에 그녀가 놀랐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불임한의 서약 우리는 약속했다. 손가락에 반지 끼우며 영원히 함께. 그러나 갈등이 다시 왔다. 그녀의 전 연인, 여자. 민지, 나랑 돌아와. 전화에 그녀가 흔들렸다. 지은아, 미안. 옛 추억이. 나는 질투했다. 나 부족해. 싸움. 우리는 헤어질 뻔했다. 밤새 울며. 하지만 아침에 그녀가 왔다. 너만 사랑해. 키스. 더 깊게. 사회적 압박도 있었다. 가족 모임. 내 부모님, 부산에서 올라오셨다. 지은아, 민지 씨는 엄마의 물음. 나는 용기 냈다. 엄마, 민지는 제 연인이에요. 침묵. 아버지의 한숨. 힘들겠구나. 하지만 포옹. 사랑하면 지켜. 한국의 가족의 따뜻함. 우리의 사랑은 성장했다. 함께 요리. 김치찌개 끓이며. 그녀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맛있어. 웃음. 밤에 안겨서 이야기. 미래의 아이는 입양 이야기. 꿈. 하지만 고조가 왔다. 박 대표의 재심. 그가 풀려날 위기. 민지, 증언 철회해. 그의 위협. 그녀가 두려워했다. 지은아, 나 포기할까? 나는 설득했다. 싸워. 진실 위해. 재심 청문회 날 법정은 다시 긴장됐다. 박 대표의 새 변호사 더 날카로웠다. 민지 변호사, 당신의 증언은 강제된 거죠? 그의 질문에 민지가 떨었다. 아니에요. 진실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그는 우리의 관계를 공격했다. 두 사람의 불륜이 원인입니다. 레즈비언 스캔들, 법정이 웅성거렸다. 편견의 시선. 나는 분노했다. 그게 왜 문제예요? 사랑은 사랑이에요. 민지의 눈물이 흘렀다. 판사님, 제발. 그녀의 호소. 하지만 판사는 중립. 추가 증인이. 그때 은지가 나왔다. 저 봤어요. 그날 사건, 그녀의 증언.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들. 미투의 물결. 여성들이 모였다. 우리 목소리 들어주세요. 청문회 후 우리는 승리했다. 박 대표, 유죄. 하지만 민지의 상처는 깊었다. 지은아, 나 더 이상 못해. 그녀의 우울. PTSD 같았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제주도로 갔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의 머리를 기대. 제주, 푸른 바다. 흑돼지 구이 먹으며 살아갈 거야. 이 그녀의 미소. 돌아와 우리는 새 삶을 시작했다. 그녀, 프리랜서 변호사, 여성 인권 전문. 나, 새 회사, 디자인 스튜디오, LGBT 지지. 함께 사무실. 손잡고 일.
하지만 반역의 순간. 그녀의 아버지, 악화. 민지야, 결혼해. 남자랑 마지막 유언처럼. 그녀가 흔들렸다. 지은아, 나 엄마처럼 되고 싶어. 가족의 압박. 나는 이해했다. 가봐. 하지만 돌아와. 그녀가 떠났다. 한 달 나는 기다렸다. 서울의 여름, 더웠다. 홀로 한강 산책. 눈물. 민지야, 사랑해. SNS에 올린 글 그녀가 봤다. 돌아왔다. 미안해. 너 없인 못 살아 이 포옹. 더 강한 사랑. 사회 변화. 한국, 동성 결혼 논의. 우리의 이야기, 책으로. 사랑의 변호사 베스트셀러. 하지만 최종 갈등. 박 대표의 복수. 너희 둘 끝장내줄게 위협 편지. 그는 풀려난 후 복수. 밤에 우리 집 앞 민지. 내 약점 알지? 그녀의 과거 연인 협박. 나는 보호했다. 민지야, 도망쳐. 하지만 그녀 함께 싸워. 경찰 신고. 그의 체포. 위협이 끝난 후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가을, 다시 서울. 단풍이 물들었다. 우리는 한옥마을로 갔다. 전통 한복 입고 산책. 민지야, 우리 영원히. 그녀의 손등. 지은아.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회복. 민지야, 축하해. 우리 관계 인정. 내 부모님도. 가족 모임, 바비큐. 웃음소리. 우리의 사랑, 비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때론 아파. 하지만 너 덕에 버텨. 그녀의 말 이나는 키스했다. 나도. 에필로그. 2년 후 서울의 결혼식, 비공식. 친구들, 가족. 축하해. 꽃잎 흩날림. 우리는 맹세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할게. 이 이야기, 한국의 여성들, LGBT에게 희망. 사랑은 승리한다. 세상의 편견을 넘어.